오늘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납니다. 독대는 아니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면담 형식입니다. 차담 형식의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 이미 3대 요구를 대통령을 향해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만난다. 이렇게 만나는군요. 면담. 독대는 아니에요. 면담. 그리고 차담.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미 3대 요구를 했어요. 영부인과 관련된 3대 요구를 해서 오늘 면담 자리에서도 정면으로 요구할 걸로 예상돼요. 대통령께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여부가 남은 수순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보도에 따르면 한 대표가 참모진과 면담을 앞두고 비공개 전략회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할 말 다 하고 오겠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면담 결과도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할 말 다 하겠다. 할 말 다 하겠다. 한 대표가 이번에는 할 말 다 하겠다. 자, 면담 형식이긴 합니다만 사실상의 독대로 봐도 되는 형식입니다. 다른 관계자는 비서실장밖에 없으니까 사실상의 독대 형식이고 할 말 다 하겠다. 오신환 의원님, 네네. 할 말 다 하겠다는데요. 앞서서 요구한 게 뭡니까? 영부인의 공개활동 중단, 그리고 성의 있는 입장 표명과 협조, 인적 쇄신이잖아요. 네네. 그 말 다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의 어떤 국민들의 민심이나 국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용산이 지금 너무나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머리를 맞대고 집권당인 지금 국민의힘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된다. 그것을 회피하고 뒤로 물러서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이건 정면 돌파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사실 지금 민심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것을 뭉개고 계속 미뤄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의 우리 당원들조차도 그렇고 또 이건 친윤 비윤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그렇게 공히 인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3대 요구가 가장 최소치다. 그것조차도 안 받아들이면 이거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무한반복 돌아오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당이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대통령께서 이제는 좀 통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받아들여서 이 지금 난맥상으로 꼬여 있는 이 국정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또 의료 지금 대란 문제 이 부분도 언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네. 여야 의정 협의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가 좀 전향적인 입장들을 가지고 다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서 풀 수 있는 그 물꼬를 오늘 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큰 바람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김진애 도직구쇼가 준비한 새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자, 패널들에게 사전에 물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의 면담 시에 한 대표가 3대 요구를 사전에 밝히기도 했었습니다만 오늘 면담에서 가장 타결이 돼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오늘 출연진들의 결정구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오늘의 결정구입니다. 자,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오늘의 결정구. 투수가 결정구를 던지듯 오늘의 한마디 결정구입니다. 오늘 유난 면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 결정구를 공개합니다. 자, 각 패널들이 사전에 꼽은 오늘의 결정구, 김여사 특검, 사과 플러스, 국정 쇄신, 존재 의미 4가지 결정구를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과연 누가 결정구를 준비했을까? 자, 사과 플러스 이게 어떤 뜻일까? 사과 플러스를 결정구로 꼽은 분은 누굽니까? 전데요. 정혁준 변호사님, 무슨 말이에요? 사과 플러스? 아마 이제 한동훈 대표는 여러 가지 좀 전에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3가지를 요구했는데
결국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데 김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실기했어요. 그거 진작에 했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사과만 가지고는 넘어가기 힘든 그런 지경에까지 몰린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뭐가 더 필요한가 저는 그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과의 방식도 중요하다. 예.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그 국민들 앞에 나설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한동훈 대표도 밝혔는데 제 생각에는 사과의 시기도 중요하다. 만약에 사과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아 그래 그 김 여사 사과하도록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과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늦어지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한이 그 다음 달 중반부터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가 나오는데 그때쯤 해가지고 사과하면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시 또 그 김건희 여사의 블랙홀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이번 달 내에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정혁진 변호사의 결정구는 사과 플러스. 사과 플러스. 자, 다음 결정구입니다. 존재 의미. 존재 의미는 조기현 변호사님 네. 어떤 뜻입니까?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 1차 갈등, 2차 갈등, 3차 갈등, 최근에는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네네. 않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여당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63%의 당원 지지를 받은 대표라는 한동훈의 존재를 전과 달리 생각하고 있다는 각인을 시키고 대통령이 정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어떤 의견도 수용할 수 있다는 신뢰 회복이 되어야 가시적으로 나오는 성과나 합의 외에 이후에도 이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과거의 오래된 검사 후배, 예. 부하 내지는 본인이 보낸 비대위원장 이렇게 생각하는 지위에서 한치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자리도 단독 뭐 회동이라든가 만찬 회동 이렇게 뜻을 같이 하면서 모이는 자리 의미가 아니라 면담이라고 붙이지 않았습니까? 예. 들어는 볼게. 아직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의미가 굳이 이 모임의 이름을 그렇게 면담이라 해서 공개하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나는 63%의 지지를 받은 당 대표고 내가 당원과 보수의 운명을 위해서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 이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대표 존재의 의미를 오늘 면담에서 확인시키고 와야 된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사과 플러스 존재 의미. 김 여사 특검은 아마 우리 박성민 최고가 뽑은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런 의미입니까? 혹시 여당에서 지난번에 특검은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이탈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만약 오늘 대통령과 대표의 면담 때 아무것도 타결되지 않고 한 대표가 돌아서서 나왔을 때 다음번엔 특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혹시 그런 말입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미 이제 골든타임은 지났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도 그렇고 인적쇄신도 그렇고 제2부속실 설치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요 없는 공급이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은 그것들을 원한 지 한참 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을 해왔고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 이제 와서 제2부속실 설치를 예. 한다? 뭐 이제 와서 인적쇄신을 한다? 이거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아있는 답은 결국 이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밝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합당한 처분을 받는 일만이 국민들이 원하는 이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정쇄신 결정구 하나 남았는데 오신환 전 의원님이에요. 네네. 오늘 대통령과 대표의 면담에서 이른바 인적쇄신 얘기를 한 대표가 있잖아요. 받아들여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과감한 국정쇄신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그 세 가지를 포함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이제 국민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데요. 뭐 지금 인적쇄신 그리고 활동 중단 또 한 가지 그 의혹 해소 이런 세 가지 포함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지금 뭐 민주당이 요구하는 상당히 뭐 위헌적
소지가 많은 저런 민주당의 특검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의혹 해소에 대한 국민적인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대통령의 결단이죠. 대통령께서 이것을 수용하고 우리 지금 당이 느끼고 있는 국민들의 민심의 눈높이가 굉장히 위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고 내가 국정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쇄신해야 되겠다라고만 결단하면 저는 이 모든 난맥상들이 풀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그런 결심을 끌어낼 수 있는 국정 쇄신에 대한 결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회동이 된다면 저는 매우 큰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 한동훈 대표가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명태균 당무감사통의 필요조차 알겠다. 검찰 수사에만 맡기진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건데 직접 한번 한 대표의 조금 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라는 분이 계속 일종의 살라미식으로 뭐 하나 둘씩 던져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보수 정당이 그 사람의 말을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당무감사를 통해서 해당 사안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명태균 얘기도 오늘 면담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최근에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 도리도리 자기가 또 이거 교정해줬네. 내 주원에 윤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고 습관에 대한 지적도 줄었다. 부동시로 인한 습관이라고 대응하라 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도리도리가 줄었다라는 뭐 좀 허무맹랑한 얘기로도 들릴 수 있는 주장까지 나온 건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도리도리를 본인이 고쳤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명태균 씨는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네요. 뭐 그 오세훈 시장도 시장으로 만드는데 그런데 심지어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어떻게 시장된지도 모른다. 거기에다가 대통령의 여러 가지 습관까지 고쳐가지고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을 갖다가 했다. 그런 사람이 그런데 김재현 최고위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어떠했는가? 불과 몇 년 전에는 6급 공무원, 5급 공무원도 못 만들어가지고 그 3천만 원 받고 사기죄로 실형받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런 이야기를 과연 누가 믿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우리 정치에는 없어야 된다. 전 계속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자, 오늘 면담에 오고 갔던 내용들 그리고 면담의 성과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또 취재해서 내일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